긴급 속보,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의 행동이 밝혀졌다. 지금 북한 정권은 붕괴 직전이다. 한국, 통일될 가능성 높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3일 현지 시간 포린 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통일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북한이 팬데믹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왕조의 몰락을 예견하기는 섣부르지만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에서 백신 접종이 전무한 점을 근거로 백신 미접종자에게 오미크론 변이가 한층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1990년 북한을 덮친 대기근과 비슷하거나 더 나쁠 수 있다. 며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지도층을 덮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밴도우 연구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독재자들도 때로는 운이 다하기도 한다. 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혹은 붕괴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적 가능성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이는 현재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들 위기가 될 수 있다. 며 민주주의 이식,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억지 등 성취해야 하는 목표는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인 전략의 초점은 통일에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밴도우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통일 비용의 문제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 내부의 흡수 통일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우선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동맹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가진다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일본의 우려를 완전한 공조를 통해 불식해야 한다. 며 중국 역시 통일 이후 미군이 중국 국경지대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통일에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중국과 소통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의 팬데믹 위기와 정권 붕괴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위급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대응해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구축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 역시 장기적 분단을 치료하는 데 있어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2. 태영호, 배, 20년 후 큰 변화, 정권 붕괴 전망.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20년 후 크게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1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 신문과 최근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확고한 지배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20년 후 크게 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후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정은을 지지하는 60에서 70대 참모들은 과거 북한의 사회주의가 최고로 기능하던 시대를 경험했다. 그러나 20년 후 그들이 퇴장하면 사회의 중심은 사회주의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현재의 20에서 30대로 대체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젊은이는 자신을 키운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또 북한 내 기득권층이 불만이 있어도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이유는 한국에 흡수되는 형태로 통일이 된다면 자신들의 자산이 한국에 몰수된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오해를 풀면 김정은 체제는 내부에서 저절로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의 문화,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대북전단, 띠라, 살포를 금지하는 정책에 대해 완전히 역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외에도 태 의원은 자신이 유튜브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해외 등지서 활동하는 북한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한국의 망명한 북한 조성길 전주 이탈리아 대사대리를 언급하며 그가 한국에 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내 블로그를 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태 의원은 의원 활동의 목표에 대해 나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에 선출돼 한국 국민의 대표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며 그것은 현 북한 체제에 불만을 안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게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3. 아직도 북한 붕괴론이란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때 아닌 북한 붕괴론 소동이 있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와 핵무기 붕괴하는 경제가 혼재한 재앙적,인 또 다른 형태의 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경제는 정말 향후 1년 이상을 봉쇄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라고 묻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 자답했다. 워싱턴 포스트 2021년 1월 16일자. 차 석자의 기고문에 대해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과 최은주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반박에 나섰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와 경제 중심 정책으로 맷집을 키웠고 북한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예측했다. 이들은 북한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과 왜곡된 시각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호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2월 1일. 간혹 튀어나오는 미국에서의 북한 붕괴론에 한국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갸웃하게 된다. 이런 반론이 잦으면 좋을 것이다. 국내 보수 진영은 차 석자의 분석 배경에 우리가 모르는 북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합리적 타당성이나 사회과학적 추론과 무관한 믿음은 배반당하기 쉽다. 북한 붕괴론 과 빅터 차 석자. 차 석자는 조지타운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강의했고 2004에서 2007년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위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일한 바 있으며 한때 주한 미국 대사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의 경력은 실용학파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의 저서 불가사의한 국가, 북한의 과거와 미래 2012년, 2016년 번역 출판은 좀 다른 느낌을 준다. 네이버 북 섹션이나 알라딘을 보면 출판사 서평에 다음 대목이 실려있다. 당신이 내일 아침 신문을 볼 때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을 켰을 때 북한이 붕괴됐다는 헤드라인을 접한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심각한 체제 위기에 대한 나의 예측을 넘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도 북한이 건재하다 해도 그 또한 놀라운 일은 아니다. 북한의 운명에 대한 예측은 그만큼 쉽지 않다. 이 점에서 북한은 진정으로 불가사의한 국가다. 무슨 이야기인가? 그는 조기 붕괴와 10년 이상 건재 사이를 오가다가 예측이 어려운 북한은 불가사의한 국가라고 말한다. 전문가의 북한관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북한 붕괴에 관한 전문성에서 상식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불가사의하다는 판단과 우리가 모르는 북한 정보, 위 추측 사이의 심연은 넓고도 깊다. 북한, 불가사의한 국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 차 석자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2년 4월에 차기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북한은 내적 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붕괴할 수 있고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에서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는데 미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 군부가 붕괴 과정을 주도했을 경우와 핵무기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됐을 경우, 중국이 북한의 붕괴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의 발언이 이런 경우들을 상정한 것이라면 그 신뢰성은 더욱 떨어진다.
그는 2013-2014년의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당장 내일 붕괴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혹은 김정은 체제가 지속될 수는 없다. 10년 내 통일이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와 유사한 학자, 당국자의 말은 언제나 화제거리가 되지만 언제나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뇌리에서 사라진다. 논쟁하기 싫어하는 미풍양속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정관계 학계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 비판을 자주 행사하면 좋겠다. 북한 붕괴론 위 전략적 의도. 북한 붕괴론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국면이 되면 어김없이 북한 붕괴론이 부유한다. 이럴 때엔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합세하기 일쑤였다. 국내 보수 진영은 그 풍차를 돌리는 바람이었다. 이들의 희망 풍차.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고 멎었다. 북한 붕괴론에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 북한은 곧 무너질 터이니 대북 봉쇄를 강화해야 하고 남북 대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수 진영의 구태의연한 정책 담론이었다. 미국에서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전관계 학계 인물들이 적지 않다. 차석자이든지 어느 누가 총대를 매건 상관없이 이런 관점은 튀어나온다. 전략적 인내, 전략을 바이든 행정부의 새 버전으로 만들려는 전관계 학계 인사들의 움직임에 놀랄 일은 없다. 그들은 원래 그러하니까. 국내 전문가들 북한 체제, 내구력 있다. 미국과 국내 보수 진영의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내부 붕괴를 염원한다. 하지만 남한의 여러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연구해왔다. 경제난 등의 난맥상은 있지만 내구력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결론이었다.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와서는 권력의 안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학계의 대세다. 학계에서는 장성택 반당반혁명 종파 사건 위 처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북한 고위 간부들이 충격을 받아 그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의한 권력의 안정성으로 설명한다. 다른 견해도 있다. 북한 권력 서클에서의 일심 단결과 백두혈통에 의한 정권 계승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없지는 않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목하 자기 업무에 집중 중이며 다른 일에 무관심한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견해에 서 있든 간에 북한에서 권력투쟁이나 무장봉기에 의한 체제 붕괴 가능성은 없다고 토로한다. 정세현 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은 오래전이 신문 칼럼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북한 붕괴론이 20년 넘게 한반도 상공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남쪽의 진보 정권이 서면 모습을 감췄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대낮에도 활개친다. 그러나 북한 붕괴론은 아직 현실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 신문 2015년 10월 11일자 그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기금 모금을 위한 통일항아리,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과 통일준비위원회를 거론하며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붕괴하는 북한 경제는 잘못된 가정, 북한 붕괴는 현실이 아니다. 대화 회피의 모티브일 수는 있어도 실상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력과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안발 사탄도미사일 SLBM,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전략무기는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면 북한을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이 모두 곤란해진다.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는 세상의 변화를 잇고 싶어하는 나몰라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남는 문제는 경제다. 차석자는 붕괴하는 경제를 지적했다. 붕괴하는 경제가 현실이 될 것인가? 그러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인가? 우선 경제난이 심각해 국가와 체제가 붕괴한 사례는 없다. 구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사례는 경제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급진 경제개혁에 수반된 정치개혁이 붕괴를 불렀다는 설명이 합당하다. 다른 하나,
만일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붕괴 위기에 빠진다면 중국이 지원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북중 관계를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이다.